이번 영상은 트래커 사용법의 고급편으로 트래커를 이용해서 감쇄 진동을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과제 연구와 같은 탐구 활동을 진행하다 보면 감쇄 진동으로 현상을 해석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물의 진동, 막대의 진동, 용수철의 진동, 그리고 진자의 진동 등 서로 다른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고, 진동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다 다르지만 결국 진동의 형태는 진폭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감쇄 진동이 됩니다. 그래서 감쇄 진동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실험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지 아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기울어진 레일 위에 놓은 수레가 용수철에 의해서 감쇄 진동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인데요. 이 영상으로 감쇄 진동을 트래커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쇄 진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수레가 용수철에 의해서 힘을 받아 진동하고 있을 때 용수철에 의한 힘은 -kx가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진동에서는 속도의 크기에 비례하고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저항력을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이걸 보통 -pv라고 나타냅니다. 이 두 힘이 물체에 작용할 때 운동 방정식은 이렇게 되고, 이걸 해를 찾기 쉬운 미분 방정식 형태로 고치면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베타는 감쇄상수이고 오메가 제로는 이 용수철 질량계의 고유 진동수입니다. 이 방정식의 해는 이 식이 나옵니다. 이 식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진동하고 있는 물체가 무엇이든 이 그림에서 빨간 실선으로 그려진 것처럼 진폭이 줄어드는 진동을 하고 있으면 대체로 우리는 이걸 감쇄 진동이라고 합니다. 진동하는 물체가 속도의 크기에 비례하는 저항력을 받고 있을 때에는 이런 진동을 하게 됩니다. 이 식은 코사인 함수에 해당하는 단순 도화 진동의 진폭에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항을 곱한 건데요. 그래프에서는 이 단순 도화 진동과 익스포넨셜 항의 곱의 결과가 감쇄 진동에 해당하는 빨간 실선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면 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이 빨간 실선에 해당하는 진동을 하는 것이 감쇄 진동입니다. 이 식을 트래커에 입력해서 트래커가 뽑아낸 데이터를 분석할 거예요. 그런데 이 식을 그대로 입력하는 것은 문자 사용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아래식처럼 고칠 겁니다. 개수를 전부 A, B, C, D로 바꿨고요. 마지막에 2를 추가한 것은 실험이라는 것이 이상적인 조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해 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트래커에서 영상을 분석해 볼게요. 제가 미리 감쇄 진동 영상의 질점 추적을 끝내놨습니다. 질점 추적과 관련된 영상은 트래커 사용법 기본편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트래커로 분석할 영상을 촬영할 때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배경으로 놓은 모눈이 화면에서 수평과 수직을 이루도록 카메라를 최대한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따가 설명할 시차 오차라는 것이 보정하기 힘들 정도로 발생하게 되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좌표축은 기울어진 레일의 비탈면에 나란하게 X축을 잡았습니다. 진동의 중심으로 예상되는 곳에 원점을 두긴 했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감쇄 진동식에서 기준점에 해당하는 2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질점 추적을 미리 해놨는데요. 영상을 재생해보면 이렇게 빨간색 스티커를 추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XT 그래프를 보시면 감쇄 진동의 형태로 진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위치 시간 데이터를 감쇄 진동식에 대입해 볼 건데요. 먼저 위치 시간 데이터 그래프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트래커 6.0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조금 바뀌었는데요. 이전에는 분석을 누르고 추세선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추세선에서 식을 하나 선택을 해야 하네요. 선택할 수 있는 목록을 보면 감쇄 진동에 해당하는 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무거나 선택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감쇄 진동을 새로운 추세선으로 넣기 위해서 추세선 도구를 클릭합니다. 이런 창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새 추세선을 눌러줍니다. 상수와 수식을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먼저 상수의 이름으로 A, B, C, D, E를 추가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를 추가하고요. A, B, C, D, E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정의에 각각 0.2를 입력하겠습니다. 제 경험상 상수를 0으로 두는 것보다 어떤 초기 값을 설정하는 것이 나중에 추세선을 나타내는 데에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제 수식을 추가하겠습니다. 수식의 이름에는 감쇄 진동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정의에는 아까 화면으로 보여드렸던 식을 입력합니다. 아래쪽에 상수를 클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클릭하면 상수를 불러올 수 있고요. 직접 타이핑을 해도 됩니다. a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1 곱하기 상수 b 곱하기 시간 t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에 해당하는 c에 곱하기 t 마이너스 t 가로 닫고 더하기 2를 해주면 됩니다. 트래커에서 사용하는 함수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함수들과 거의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대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해 놓은 수식은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해 놓으면 좋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시고요. 필요한 수식을 선택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저장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면 나중에 다른 트래커 파일에서도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장했던 수식을 불러올 때는 저장 버튼 왼쪽에 있는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서 전에 저장했었던 파일을 불러오면 됩니다. 이제는 이 수식으로 추세선을 맞춰 볼게요. 간단합니다. 추세선 이름으로 아까 입력한 감쇄 진동을 선택하세요. 여기에 이상한 글씨가 나타났잖아요. 이건 제가 추세선 이름으로 한글을 써서 추세선 수식 파일을 불러올 때 그 한글이 깨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한글로 수식의 이름을 적었지만 따라 하시는 분들은 영어로 적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장해 놨던 수식을 불러올 때 이렇게 한글이 깨지더라고요. 아무튼 감쇄 진동식을 선택하시고요. 자동 추세선 박스를 체크, 그리고 해제, 다시 체크, 그리고 해제를 반복해 주세요. 제가 이 영상을 240fps로 찍어서 데이터의 개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트래커가 추세선을 계산하는 데 조금 오래 걸려서 반응이 느립니다. 그래도 자동 추세선 박스 체크를 반복해서 하다 보면 다홍색 추세선이 점점 데이터에 맞아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데이터의 왼쪽 부분은 빨간색 데이터 색깔과 다홍색 추세선이 겹쳐서 추세선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추세선 색을 녹색으로 바꿔볼게요. 추세선 색 설정으로 들어가서 녹색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이제 빨간색 데이터 위에 녹색 추세선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확대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특정 부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확대를 누르면 됩니다. 다시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자동 눈금을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만약 전체 데이터가 아니라 일부 데이터만 추세선에 맞추고 싶다면 추세선에 맞추고 싶은 데이터의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추세선에 맞추시면 됩니다. 대신 이렇게 선택을 할 때에는 자동 추세선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렇게 자동 추세선이 잘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가끔 이렇게 아무리 자동 추세선을 체크하고 해제하고 반복을 해봐도 추세선이 맞춰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수값을 수동으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감쇄 상수의 값이 지금 1.5에 10의 4승 정도로 매우 크게 되어 있는데 얘를 0.01 정도로 맞춰주고요. C에 해당하는 각진동수의 경우에는 주기를 보고 실제 데이터의 주기를 보고 대략적인 계산을 해서 넣어줘야 합니다. 지금은 6 곱하기 10의 6승 정도로 너무 크게 되어 있는데요. 6 정도로만 넣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오른쪽 데이터를 컨트롤 A를 누른 상태에서 자동 추세선을 눌러주세요. 이거를 다시 반복을 해주시면 잘 안 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오메가 값을 설정을 잘 해줘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주기가 대략 2초 정도 되기 때문에 오메가는 t분의 2파이 공식에 대입하면 대략 3.14 파이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3을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자동 추세선의 체크, 반복.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나왔던 값들과 똑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상수의 값이 나오는데요. 이제는 이 값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래커에서 질점 추적과 추세선 맞춤이 끝났으니 얻어낸 결과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A는 초기 진폭을 의미합니다. 이 진폭으로 진동을 시작해서 진폭이 점점 줄어듭니다. 지금은 24cm 정도가 나왔네요. B는 베타입니다. 감쇄상수죠. C는 오메가1입니다. 각진동수라고 보면 되는데요. 전공서적을 찾아보면 감쇄진동 자체는 진동수를 정의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다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이 반복이 되니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존재하고 이걸 이용해서 진동수를 계산한 것이 오메가1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역학서적을 찾아보세요. D는 초기 유상인데요. 이 영상을 우리가 어디서부터 분석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E는 기준점인데요. 제가 좌표축의 원점과 진동의 기준점을 일치시키지 않으면 0이 아닌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서는 거의 잘 맞췄나 봅니다. 0에 가깝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감쇄 진동에서 얻어낼 수 있는 물리량을 실험값에서 얻어냈습니다. 그러면 이를 물리적으로 고찰해 볼게요. 먼저 진폭 A를 생각해 보면 진짜로 이 수레가 24cm에 해당하는 값에서 처음으로 진동을 시작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단 수레의 진동을 다시 살펴볼게요. 제가 수레에 빨간색 스티커와 노란색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이걸 잘 보면 같은 수레에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레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두 스티커의 위치가 서로 달라 보입니다. 이 사진은 수레가 오른쪽 변위에 있을 때, 가운데쯤에 있을 때, 그리고 왼쪽에 있을 때의 모습을 캡처해서 비교한 것인데요.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노란색은 빨간색 스티커보다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레를 캡처한 사진을 보면 수레가 오른쪽에 있을 때에는 빨간색 스티커가 더 오른쪽에 있고 수레가 왼쪽에 있을 때에는 빨간색 스티커가 노란색 스티커보다 더 왼쪽에 있습니다. 분명히 수레의 한가운데에 붙인 건데 어떨 때는 빨간색이 오른쪽에 어떨 때는 빨간색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거를 시차 오차라고 부르고요. 이건 각각의 스티커와 카메라로부터의 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빨간색은 카메라와 더 가까이 있어서 노란색보다 더 많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로는 안 그런데도요. 그래서 노란색 스티커까지 추세선에 맞춰봤습니다. 트래커에서 이렇게 노란색 스티커를 질점 추적을 하고 추세선을 맞춘 후에 빨간색 스티커의 추세선과 노란색 스티커의 추세선을 비교했습니다. 일단 초기 진폭은 빨간색은 24cm 정도, 노란색 스티커는 초기 진폭이 22cm 정도라고 나옵니다. 같은 수레에 붙여 놓은 건데도 초기 진폭이 2cm 정도 차이가 나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비교한 김에 감쇄상수와 각진동수를 살펴볼게요. 감쇄상수는 어떻게 보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진동수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같은 수레에 붙어있는 스티커인데도 초기 진폭의 값이 다르게 나오는 이 시차 오차를 보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시도하는 이 보정 방법이 옳은 방법이라면 시차 오차를 보정했을 때에 초기 진폭의 값이 빨간색 스티커나 노란색 스티커나 같게 나와야 할 겁니다. 시차 오차는 추적하는 질점과 교정 막대자를 설정하는 모눈이 카메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 실험 영상을 촬영할 때 빨간색 스티커는 카메라로부터 74.8cm, 노란색 스티커는 81.7cm, 모눈은 84cm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정 막대자에는 모눈의 원래 길이인 25cm를 입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리를 고려한 값을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 스티커를 추적한 질점을 분석할 때에는 모눈의 원래 길이의 84분의 74.8, 즉 0.89를 곱해서 교정 막대자에 넣어주면 됩니다. 노란색 스티커를 추적한 질점을 분석할 때에는 모눈의 원래 길이의 84분의 81.7, 즉 0.973을 곱해서 교정 막대자에 넣어주면 됩니다. 저는 25cm에 해당하는 모눈을 교정 막대자로 썼기 때문에 빨간색 스티커를 분석할 때에는 0.22m,
노란색 스티커를 분석할 때에는 0.243m를 교정 막대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추세선 맞춤을 다시 실시해서 상수값을 새로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초기 진폭의 A의 값이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아까는 2cm 정도 차이 나던 것이 지금은 1mm 이내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차 오차가 보정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차 오차를 보정했음에도 감쇄상수나 각진동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값들은 물체의 변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물리량인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단위 자체가 퍼세컨드이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에 프레임 속도를 잘못 입력했다면 오차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동하는 물체를 영상으로 찍고 그 운동을 트래커로 분석할 때에 만약 각진동수와 감쇄상수만 비교해야 한다면 시차 오차를 굳이 보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또 뒤 배경에 모눈을 세울 필요도 없고 교정 막대자를 설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눈도 없고 교정 막대자도 없으면 상당히 허술한 실험으로 보이겠죠. 마지막으로 추세선과 데이터가 잘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진동의 끝으로 갈수록 추세선과 데이터가 잘 맞지 않습니다. 진폭에 큰 차이가 나죠. 그 원인은 다양할 수 있겠으나 제가 생각해 본 바에 의하면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고 용수철이 주는 힘이 작은 구간에서 과연 감쇄 진동식을 유도할 때 썼던 가정이 아직도 유효한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추세선이 잘 맞는 영역은 저항력이 -PV로 작용한다는 가정이나 탄성력이 -KX인 가정이 잘 성립하겠지만 진동이 멈추고 있는 그 구간에서는 그게 유효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쇄 진동을 분석해서 상수값을 얻을 때에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트래커로 질점 추적하는 끝부분을 왼쪽으로 당겨서 범위를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범위를 줄인 다음에 다시 감쇄 진동식을 추세선 맞춤을 해보면 감쇄 진동식과 실험 데이터가 잘 일치하게 되는 거죠. 이건 데이터 조작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가정한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만 해석하는 것 뿐입니다. 이 뒷부분은 다른 이론식을 적용해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감쇄 진동을 촬영하고 트래커로 질점 추적을 한 후에 감쇄 진동 수식을 입력하여 추세선 맞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차 오차를 보정해서 초기 진폭을 보다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진동수와 감쇄상수만 구하는 실험의 경우에는 시차 오차를 보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쇄 진동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구간만 추세선 맞춤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트래커 사용법 고급편 트래커로 감쇄 진동 분석하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